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1번째 페이지. 제가 한나라의 군주라면 이분에게 이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반바지세. 첫눈 오는 날까지 반바지만을 고수하는 남자. 역사 스토리텔러 숏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바지 각선미가 정말 아름다운 남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흉물스러운 사진이 떠 있는데요. 흉물스러운 사진이라기보다 저 사진 덕분에 아마 이 컨텐츠가 조회수 100만 갈 겁니다. 근데 진짜 각선미는 인정이네. 이쁘죠? 비결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 약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각선미와 외모는 타고나는 걸라고 봐요. 이거 뭐 그러니까 다리 천재다. 다리 천재죠. 네. 제모는 하신 건가요? 다리에 털이 안 납니다. 근데 예. 저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EBS 교육방송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네.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또 이 재롱잔치를 했거든요. 뭐 기타 치고 막 노래하시던데. 기타 치고 노래하고 또 특히 매년마다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제가 줄리엣 역할을 했다니까요. 줄리엣 역할을. 저 다리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치마 입고 제가 줄리엣 역할을 했어요. 올리비아 하스의 역할을. 하세 정말. 하세. 또 세금 얘기니까 바로 연결하시네 진짜. 세금 중엔 최고는 올리비아 하스다. 예, 좋습니다. 이번 5월이 또 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종합소득세 신고일 날이죠. 납세의 날. 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왜죠? 국민의 의무니까요. 세금은 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출연료에서 3.3% 아예 떼고 드리죠. 예. 원천징수를. 성실하게 납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시고요. 너무 투명해요. 네. 자, 오늘 하체가 시원한 남자 썬킴 씨와 썬문답 해볼 텐데 주제가 바로 전 세계 이색 세금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제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중국사의 저자이시죠? 저자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제나라에는 위인세라는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인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위인전, 뭐 충무공 이순신 등등등 위인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나라가 언제였냐면 춘추 전국 시대 가운데서 춘추 시대 때 나라였어요. 기원전 700년경에 주나라라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를 만들어낸 그런 나라죠. 네. 그런데 그 주나라의 유왕이란 왕이 있었거든요. 주유왕이라고 하죠. 주유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주유왕이 이제 포사라는 한 여인에 빠져가지고 이 포사가 웃질 않아요. 그래요? 또 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포사가. 보고 싶겠죠. 저도 보고 싶네요. 그렇죠. 포사. 예. 그래가지고 뭘 별의별 수를 썼는데도 웃질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주나라 외곽에 있던 오랑캐가 쳐들어왔거든요. 예. 일단 봉화를 올렸어요. 네. 봉화를 올렸는데 쳐들어온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잘못된 봉화였어요. 예. 그 모습을 보고 포사가 빵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터지네. 옆에 있는 제후들이 네. 도와주러 왔을 거잖아요. 네네. 허탈했겠죠. 뭐야 이거 거짓 봉화야? 투덜투덜. 네. 그 투덜투덜한 모습 보고 빵 터진 거예요. 그래요? 예. 이때부터 주유왕이 거짓 봉화를 올리기 시작해요. 웃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로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또 봉화를 올렸겠죠. 네. 근데 속았던 제후들은 뭐야 또 거짓 봉화 아니야?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죠. 양치기 소년. 네. 야 안 가. 근데 진짜로 그때 견용이라는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왕의 권위가 떨어졌겠죠. 제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야 우리도 한번 실권 한번 잡아볼까? 저 주왕 저 꼬다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말이야. 그때부터 지방에 있는 제후들이 우리도 한번 방귀 한번 껴볼까? 해서 네. 이제 힘을 키우는 고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해요. 이때 그렇군요. 5개의 강력한 국가가 있었거든요. 예. 그중 한 나라가 제나라예요. 제나라. 이 제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라이벌 국가와 이제 전투를 벌이고 전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네. 저는 아니에요. 우리 편집장님도 그러시고. 뭐가요? 예. 에? 세금 내는 거는 기꺼이 내죠, 저희는. 그럼요. 예. 그럼요. 안 내면 뭐 어쩔 거야. 네. 근데 이 제나라 백성들은 뭐야? 또 세금을 걷는단 말이야? 안 내. 가축세를 도입하려고 하면 가축 죽여버리고. 그래요? 세금 낼 바에는 이거 죽인 다음에 우리 국 끓여 먹자. 조세 저항. 조세장. 인두세라고 해서 네. 한 명당 얼마씩 내는 세금이 있었거든요. 머리수당. 네. 뭐 자녀가 10명이다. 그럼 10명 세금 내야 됐습니까? 네. 조사하면은 이거 우리 자식이 아니라 조카예요. 맞지? 어떻게든 막 요리조리 피해가는구나. 안 내려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다 보니까 제나라 재정이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예. 잇따라 그의 제나라의 실권자가
환공이란 사람이었는데 네. 골치가 아픈 거야. 재상을 부릅니다. 음. 재상 이름이 관중이란 사람이었거든요. 관중. 관중. 이복의 관중. 네, 저 사람이요. 재상이었어요. 국무총리. 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걷을 방법이 없어.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군주님. 뭔데? 원래 이 나라가 주나라잖아요. 원래요. 그렇죠. 주나라의 위인들, 네. 주나라를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들, 네. 제사를 지낸다는데 돈이 없다. 네. 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낼 것이다. 아. 뭐 약간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돈이 없다. 위대하신 썬킴공을 기려야 하는데 돈이 없다. 당연히 내가 아. 대출받아서 내죠. 그럼 자발적으로 낼 것이다. 그렇죠. 그 예상이 맞았습니까? 세종대왕을 네. 위한 무슨 뭐 종묘제를 올리는데 네. 돈이 없다. 어. 그럼 다 자발적으로 내겠다. 해서 위인세를 도입하자마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백성들이 냅니다. 아, 실제로 그래서 애국심을 이용한 거예요. 물론 제사를 지내요. 음. 남은 돈 가지고 무기를 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게 위인세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재밌네요. 예. 저는 재밌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그 관중이란 재상이 그 관중과 포수가 얘기하시죠? 관포지교 할 때 그 맞습니다. 관중이라고 합니다. 둘이 이제 라이벌이면서 이제 친구,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편집장님과 저와 같은 아하, 베스트 선당지교. 예. 베스트 프렌드 관계는 이제 관포지교라고 하죠. 네, 제가 장원한자라고 학습지를 열심히 풀었기 때문에 예, 관포지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썬문답 시간에 이 나라가 안 나오면 이제 은근히 좀 섭섭할 지경인데요. 또마 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고대 로마에 소변세가 있었습니까? 여긴 또 소변이에요. 아유. 소변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니 뭐 배뇨 활동도 마음대로 못 합니까? 아니 예전에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모아가지고 외국에 수출했다고. 아, 맞죠. 그랬죠. 그렇죠. 로마에서는 소변으로 세탁했다고 알려주셨었어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네, 네.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바로 전임 황제가 누구냐면 아이고야 나야 나 네로야. 왜 네로가 그래야 되죠? 최양락씨니까요. 최양락씨. 예. 네로 황제가 완전 로마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다음에 개판 로마를 수습을 한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예요. 근데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걷어야 되는데.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아하. 근데 저번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 로마는 소변을 가지고 세탁을 했거든요. 네. 냄새는 나지만 기름때를 그거로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모니아 성분으로. 네. 우리 편집장님은 기름때를 선택하실 거예요? 냄새를 선택하실 거예요? 요새 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그렇죠. 예, 네. 제 몸에서 나온 걸로 해결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 예.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로마의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모아가지고 세탁업자들이 그냥 그땐 공짜로 들고 갔어요. 그걸 황제가 딱 본 거예요. 지금 화장실 나오고 있죠. 네네. 로마 시대 공중 화장실. 저기의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세탁업자들이 공짜로 소변 못 가져간다. 저기서 세금을 문 다음에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소변세를 실제로 부과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황제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아들이 티투스 황제거든요. 예. 아버지한테 약간 딴지를 걸어요. 아, 뭐라고요? 아버지 황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냄새나는 소변을 건다는 게 좀 약간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더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 아들아 이리 와봐. 샤랍하고 음. 금화를 던진 다음에 얘기를 해요. 냄새 맡아보라고. 금화에 냄새 나냐고. 아니 금화에 냄새가 안 나죠? 네. 돈에는 냄새가 안 난다. 어떻게든지 이 돈을 만들면 되는 거야.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중요해. 이거 재벌 시리즈에 나와야 될 법한 얘기네. 그렇게 해서 로마 재건은 성공했다라는 설이죠. 돈에서는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 네. 이겁니다. 자, 스튜디오에 좀 찌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좀 달콤한 얘기로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콜릿 얘기예요. 초콜릿. 초콜릿과 세금 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일단 뭐 이건 역사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네. 고디바라는 브랜드 아시죠? 아, 알죠. 벨기에 초콜릿. 그렇죠. 네. 이 고디바와 세금과 가슴 아픈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막힌 세금 이야기가 얽혀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 에디터가 꽁트를 하나 삽입해 놨네요. 이거 매주 또 코너 속의 코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주에 반응이 딱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왜 또 시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반응이 안 좋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문자 제가 보셨어요? 모니터하면서 네. 못 보겠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신상옥 감독의 영화 증발에 또 이제 출연했던 썬킴 씨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 역할을 이번엔 부탁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자 주인공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시작해 주시죠. 덴마크 정복을 위해 세금을 늘린 우리 각하 그누드 1세에게 신임을 얻으려면 코벤트리의 영주인 나 레오프릭도 기꺼이 동참하는 수밖에. 오늘부터 오케이. 내일부터 백성들한테 악독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여보, 진짜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안 들리세요? 여보, 변성기야? 그대만 들리고 그래. 그대가 그렇게까지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몸소 증명해봐. 이거 좋네. 홀딱 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 한 바퀴를 돌면 인정. 이가 정말 그렇다고 내가 못할 줄 알고? 좋아. 이리야. 말이 아프면 동물병원에 연락해라. 동물병원에 연락해. 응급실. 음악 좀 내려주시고요. 이야, 이걸 정말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도 좀 냉정하게 좀 악플이라도 달아주세요. 다시는 이런 거 못하게. 좀 힘듭니다. 약간 예. 대 CBS의 아나운서시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그 음의 세력이 있는 것 저 같아요. CBS에 소들보 소리 듣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예, 아하. 아니 그 옆에 있는 그 경쟁 프로그램 이게 우리 뭡니까 또 제가 여기서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경쟁 프로그램 또 한판 승부가 어떻게 해요? 경쟁 프로 아니 군신 관계라고. 군신관계. 예, 자매 프로 아니고 군신 관계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썬킴 씨가 맡은 역할이 이제 코벤트리의 영주인 레오프릭 백작이었고요. 네. 제가 그의 아내 고디바 부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디바 부인이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서 알몸으로 말을 탔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레오프릭이라고 약간 지방 독재자였어요. 코벤트리 지방의 이제 지방 독재자였는데 당시 영국 왕이 이제 크누드 1세라는 왕이었는데 네. 덴마크 정벌이 목표였어요. 음. 덴마크 정벌하기 위해서는 또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에 있는 영주들아, 내가 크누드 1세가 덴마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세금 돈이 모자라다. 각자 알아서 충성 경쟁 돈 좀 모아서 나한테 바쳐라. 했더니 네. 이 레오프릭도 내가 딸랑 잘 보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또 자기 백성들한테 거둬야 되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거둔 거예요. 당연히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발 낼 세금이 없어요. 네. 이놈들 낼 세금이 없어. 그럼 빌려서도 돼. 이걸 보고만 있었던 그 레이디 고디바가 부인이죠. 고디바 부인. 자기 남편의 이런 그 폭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제발 우리 백성들 세금 그만 좀 긁어 먹으세요. 당신이 왜 그렇게 말을 하나? 좋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어. 당신이 만약 벌가벗고 말에 탄 다음에 네네. 동네 한 바퀴를 돌면은 내가 세금을 안 걷겠다. 안 할 줄 알았어요, 남편은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얼마나 레이디 수치스러우니까. 레이디 고디바는 정말로 벌가벗고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돕니다. 이걸 백성들이 보고 저 지금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군요. 존 클리어의 고디바, 그러니까 고다이바 부인이라는. 발음은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돌았어요. 백성들도 저 고디바 부인의 저런 이 감동을 알고 벌거벗고 마을을 돌 때 다 창문을 닫았다고 해요. 보지 말자. 수치심을 드릴 수 없다. 네. 그때 네. 한 사람이 몰래 창문을 열고 봤어요. 우리 이런 사람 꼭 있어. 그렇죠. 예. 우리 밖에 계신 저 우리 또 편집자 중 한 분 같이. 저분. 네. 그 재단사였는데 네. 재단사 이름이 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세광으로 할까요? 네? 이름을 세광으로 할까요? 세광이요? 저 에디터 실명 저격. 실명 저격. 탐 재단사 톰. 톰이요. 톰만 몰래 창문을 열고 본 거예요. 예. 이거를 마을 사람이 보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네가 어떻게 레이디 고디바가 저렇게 수치심을 껴안고 돌고 있는데 너 혼자 보냐? 그래. 두들겨 팼다는 얘기였어요. 그 이후부터 몰래
뭘 보는 네. 관음증 환자를 몰래 보는 게 이제 피핑한다고 하거든요. 예, 피핑톰이라고 합니다. 피핑톰. 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역시 괜히 EBS에 나가서 애들 앞에서 저기 그 역할 한 게 줄리엔 역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랑 피핑톰이 무슨 상관이야? 너무 교육적이잖아요. 그렇죠. 좋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썬킴의 이건 뭐, 영어 한마디. 피핑톰 기억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고디바 초콜릿 로고를 보면 말을 탄 여성이 그려져 있답니다. 그러네. 그동안 이제 까먹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데이트하실 때 네. 설명을 해주세요. 아하. 자기야 일로 와봐. 이 말 어떤 의미인 줄 알아? 오빠 무슨 뜻인데? 이거는 말이야. 이강민의 잡지사를 통해서 내가 얻은 지식이야. 결혼합니다. 만약 이거를 결혼하시면요, 네. 제가 사회 봐드릴게요. 그렇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피핑톰까지 끌어내고 바로 유식한 네. 플러스 점수. 아까 저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얘기 나온 김에 네네. 갑자기요? 그거 로마 때 아니었나요? 갑자기 예. 말씀 안 드려가지고 네네네. 싱글세 결혼 얘기 나온 김에 그래요. 싱글세라는 것도 있었어요. 독신세. 독신세. 당시 이제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아들 티투스가 엄청난 정벌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역사 속에 정벌한 가장 유명한 정벌이 그거잖아요. 가나안 정벌. 가나안 정벌. 그때 이제 유대 왕국이 박살나면서 네. 지금 그 가나안 땅,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됐으니까. 네. 전쟁을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필요하려면 인구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결혼하라고 시켰어요. 전 사랑이 없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 돈 내. 그러니까 실제로 독신들한테 남녀 상관없이 다 싱글세를 매겼어요. 치사하다 진짜. 예. 많이 내시겠네요. 좀 이입이 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 30살까지 결혼을 안 하면 네. 가중처벌. 아하. 50세까지 결혼을 안 해가지고 만약 자녀가 없다. 그러면 아예 상속까지 못하게 법률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희 에디터가 뭘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 타이핑 속도가 느려가지고 지금 적재적소에 멘트를 칠 수가 없어요. 역시 피핑탐 담. 오스카 와일드가 뭐 부유한 독신주의자에게 색을 매겨라라고. 오스카 와일드도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결혼은요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네. 구속이에요. 알겠고요. 여기까지. 네. 자, 마치기 전에 현존하는 이색 세금 이야기를 마치려면 좀 시간이 남았군요. 이 세금 이야기를 좀 짧게 여러 개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는 여행자 체류세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도시세라고도 불리던데 여행자들이 숙소를 이용할 때 인원수만큼 별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탈리아 등등등 뭐 유명 관광지 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약간 도시가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관광객 수를 딱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외지인들, 이른바 여행객들에게 숙박비에 플러스 알파 여행세를 매깁니다. 미국에도 그 예가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와이에는 외지인들이 여행 갔을 경우에 숙박료에 여행세가 부과가 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나라 전체가 이제 그 숙박세가 매겨진 나라가 있거든요. 어디죠? 부탄. 부탄이요? 의외네. 부탄 같은 경우에는 뭐 외화를 벌 방법이 없잖아요.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산악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탄 같은 경우에는 그 외화벌이 수단 1위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가지고 이용한 수력 발전이고 2위가 관광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부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여행이 안 돼요. 거기 뭐 가이드 막 붙여주고 막 그런다던데. 국가가 지정한 가이드를 통해서만 패키지 여행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 방에만 있어도 난 안 나간다. 호텔 방에 가만히 있겠다. 해도 여행세를 제가 한 4, 5년 전에 갔을 때만 가셨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여행세를 미화 $200를 내야 돼요. 세다. $200면 만만치 않네. 그렇게 여행세를 지불해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원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자국민의 불편을 조금 해소해주기 위해서. 거기 혹시 방귀 자주 끼시나요? 방귀 뭐라고 답해야 되나? 방귀 그냥 남들만큼 낍니다. 예. 에스토니아에는 방귀세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듯이 말하죠. 에스토니아 방귀세 있는 걸 몇 명이나 한다고. 방귀세가 있습니까?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 온난화를 지금 야기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서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소에서 나오는 그 방귀 메탄가스라는 얘기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를 키울 경우에 네. 소 마리당 방귀세를 실제로 에스토니아에서는 매깁니다. 음메. 사람 방귀 아니네요. 소. 소방귀. 예. 네.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뭐야? 이게 뭐야? 호흡세가 있어요. 호흡세? 네. 숨도 못 쉽니까? 네. 숨은 쉬죠. 그 베네수엘라의 수도 관문 공항이 이제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있는데 예. 거기를 이용하는 국제공항 승객들에게 $20의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호흡세인데 왜 내라는 거예요? 딱 공항에 에어컨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 공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돈 내라 이건데 이름을 그 호흡세라 붙인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박태환 선수처럼 저는 폐활량이 남달라서 무호흡으로 한 30분 끄떡없습니다. 증명을 해야죠. 숨을 안 쉬어도 증명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재미있다고 붙인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 에어컨을 돌리기 위한 세금인데 너희들 이 공항 안에서 호흡을 하니까 호흡세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또 뭐 인도 에어컨세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 거 있나요? 영국에는 설탕세가 있습니다. 설탕세 들어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멕시코에는 비만세가 있거든요. 비만 베이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세금만 맞아요. 근데 그게 뭐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렇죠. 폐지하는 나라도 있고.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만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콜라 있잖아요. 의외로 전 세계에서 콜라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멕시코거든요. 듣기로 저희 멕시코 다녀온 분이랑 방송했었거든요. 네. 듣기로는 뭐 물처럼 마신다던데. 물처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갓난아기한테 이유식으로 콜라를 줘요.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콜라 마시자. 약간 정말 물처럼 마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설탕 성분 때문에 비만이 초래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국민보건 차원에서 멕시코 정부는 강력하게 비만세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로 여러분 독일에는 강아지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이 동물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좀 아십니까? 반려견 한 마리당 이거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강아지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건 정말 동물 복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주인이 치워야죠. 근데 산책 나갔다가 강아지가 끙아를 하고 그냥 갔다. 그 치우고 또 동물 복지를 위해서 또 뭐 수의사 또 병원 같은 걸 설치하기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강아지세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동물 복지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물 복지법이라는 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저기 슈바이처? 슈바이처가 슈바이처 아닌가? 같은 독일이 맞는데 다른 의외의 인물. 누구야? 동물복지. 동물복지. 누구야?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요? 누구야? 동물 클린스만? 누구요? 누구야? 의외로 전 세계 최초로 복지법을 만든 인물은 히틀러입니까? 히틀러였습니다. 우리 비핑톰이 맞췄어요. 비핑톰이. 역시 비핑톰. 히틀러. 비핑톰 대단한 거예요. 몰래 다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정말 자기 그 셰파트 한 마리를 굉장히 이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아이러니한 하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동물 복지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반려견 한 마리당 100유로의 강아지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 좀 소개해 주시고 마치죠. 네. 정말 저는 이 나라에서 뭐 여생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 카타르 가고 싶다 그러시더니. 카타르는 잠깐 가고 여생은 정말 책 좀 많이 팔리면은 이 나라 가서 브루나이. 브루나이. 여기도 약간 부탄 근처 아닌가? 아이고야. 이야. 그렇죠.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 밑에 있어요. 그래요? 나 마친 줄 알고 밖에서 지금 우리 에디터들이 비웃고 계시죠. 인도네시아 옆에 있구나. 브루나이는 전 세계 최고의 이제 부자 나라 중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굳이 세금이 필요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오일 머니로 굴러가는 국가들, 뭐 얼마 전에 이 월드컵을 열었던 카타르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굳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반발 살 거 있나?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모범 납세자 썬킴 씨와 함께 이제 또 5월에 세금 내야 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나라별 이색 세금 한번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요? 다음 시간에 아까 저희 피핑톰이 네. 처음에 각선미 보고 갔잖아요. 네. 다리 본 김에 다리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다리요. 예. 그럼 이제 어떤 다리 좋아하세요? 저는 영도다리,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오셨군요. 진검다리. 무슨 말씀하시네? 밑에서 주워왔다니 저희 부모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 예. 다리 얘기도 괜찮네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다리 이런 거 그만 치시고요, 제가. 예. 역시 피핑땀 딱 그 수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다리 얘기 콜. 브릿지. 브릿지.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한남대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신세대.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디 다리 밑으로? 저는 한남대교. 제3 한강교. 그분들은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이 재미있는 얘기거리는 다리들 한번 싹 긁어서 다리 특집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썬킴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